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거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창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풍수 문화가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창문에 관한 부분도 그러한데요, 예전에는 창문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창문이 집안에 많이 있으면 재물의 손실이 많다고 해갖고요, 창문 만드는 것을 극히 꺼렸었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에서 창문을 만드는 것, 그것은 아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창문이 큰 집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도 현대식 건물은 밖에서 봐서 전부 시원시원하게 짓죠. 아파트의 외벽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는 요즘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죠? 대표적인 곳, 해운대 마린시티 이런 곳 있잖아. 그죠? 서울에서도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요, 예전과 요즘의 풍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풍수라는 학문 자체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이 창문만 하더라도요, 예전의 창문의 개념과 요즘의 창문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문에 창호지를 붙여뒀죠. 그래서요, 그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광 효과가 충분했었다는 거죠. 또 예전에는 이 문을 열어두기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의 효과 역시도 충분했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저 대문과 방 사이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방문을 확 열어두어도요, 저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영역 역시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방문으로 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출입의 역할까지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문이라는 것이 창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창문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문이라는 것은 출입을 위해서만 있는 그 역할만 하는,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있죠. 방문 역시도요, 출입을 위한 그 역할 외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문이라는 것이 채광이나 환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역시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 창문이 채광과 환기의 효과를 충분히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설계와 구조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창문이 없으면 집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집안에 창문이 없다면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거고요, 성격장애나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어둠 속에 살아야지만 되겠죠. 요즘은 현관으로 햇빛 들어오게 만드는 곳, 그런 집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 창문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야지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신다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현재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서 성격 변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 쓰고 고려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창문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이나 성격 개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선 창문의 방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문이 북향으로 되어 있다면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아주 단열이 굉장히 잘 되는 집이 아니라면요, 창문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 바람은 굉장히 차가운 바람일 거예요. 이 차가운 바람은 여성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해로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특히 주방 창문이 북쪽으로 있다면 반드시 그 창문에는 커튼을 달아 두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창문이 남쪽으로 있다면요, 하루 종일 뜨거운 기운에 노출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이 거실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뜨겁다면 거실에 사람들이 머물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이 집은 가족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는 집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실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정이 쌓여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뜨겁다면 이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있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가족 사이에 대화는 없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한 서쪽으로 된 창문으로는요, 늘 햇살이 지는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소멸해 가는 기운, 서늘한 기운, 하강하는 기운에 여러분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집이라면 활동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할 거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는 집이 될 것 역시도 당연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가정의 성취운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거실의 창문은 항상 동쪽을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늘 따뜻한 기운을 받고요, 성장해가는 기운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기운을 얻으면서요,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의 노출을 피하게 되니까 늘 머물게 될 거고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활기차고 성장하고 상승하려는 그런 기운들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겠죠. 우리 집 거실은 서쪽인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서쪽에 있다면 창문 옆에 반드시 화분이나 분재, 생명력이 강한, 성장하는 기운이 강한 그런 것을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키우신다면요, 강아지 집이나 고양이 집을 창문 옆에 두시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강한 생명력으로 소멸해가는 기운을 중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창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실에 반드시 수족관이나 이렇게 물에 관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것, 물로 만든 조경들을 배치를 해둬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창문이 만약에 북쪽으로 되어 있다면요, 반드시 거실 소파는요, 따뜻한 계열의 천소파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절대 차가운 계열의 가죽 소파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창문의 크기입니다. 세로로 긴 창문은요, 성장하는 기운, 활기찬 기운, 역동적인 기운입니다. 또한 가로로 긴 창문은요, 안정적인 기운, 편안한 기운입니다. 만일 우리 집 창문이 서쪽에 있다면요, 세로로 긴 창문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집 창문이 동쪽에 있다면 가로로 긴 창문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창문도 서쪽이고 창문의 크기 역시도 가로로 긴 창문이라면요, 반드시 창문 옆에다가 성장하는 기운과 살아나는 느낌, 활기찬 느낌을 주는 그 어떤 것인가 꼭 갖다 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다면 화분을 가능하면 많이 갖다 두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채광은요, 사람의 양기에 영향을 주고요, 양기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이 집에 채광이 아주 좋다면요, 창문 쪽에는 여성이 앉는 것이 좋겠죠. 남성은 안쪽으로 앉는 것이 좋겠죠. 이 집에 채광도 굉장히 좋은데 창문 쪽에 늘 남자가 앉아 있다면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창문 쪽에 늘 앉아 계시고 머물러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절대 창문 쪽에서 멀리 앉아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창문 쪽에 앉게 되면 그 학생 공부 못합니다. 만일 이 창문이요, 일반인의 키보다 크다면, 요즘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창문이 크죠, 그죠? 그렇다면 3분의 1 정도는 항상 커튼으로 가려두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한 창문이 작다면요, 절대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문의 크기, 창문의 방향, 창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이 창문이라는 것이 채광과 환기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환기라는 것은 집안의 기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요, 우리 건강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방문이 채광, 환기, 출입을 모두 담당했으니까 창문을 만드는 것을요, 극히
꺼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채광과 환기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집의 창문, 여러분들 건강과 여러분들의 기의 흐름에 아주 좋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